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 시모의 막말에 사이다 파혼을 하려다가 반전이 일어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흔녀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올려요. 제 고민은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부모님 속상할까봐 부모님께는 얘기하지 못하고 친오빠에게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주위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많이들 싸운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파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얘랑과 저는 식장, 예물, 신혼집, 혼수 전부 반반하기로 했습니다.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고요. 저는 대학 때 한국무용을 전공했고 그 전공을 살려서 무용평론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얘랑은 현재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얘랑과 저는 연봉이 현재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얘랑이 회사에서 받는 연말 보너스나 성과금 같은 것을 모두 합치면 결과적으로는 버는 돈은 얘랑이 저보다 훨씬 많고요. 저희는 연애하면서 데이트 비용도 거의 반반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것이 둘 다 대학생일 때였는데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이었고 얘랑은 군복무 중이었어요. 서울 사람이라서 얘랑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제가 다니던 대학이 있는 도시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휴가 복귀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목장을 운영하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집이 엄청 시골이죠. 시골에서 자라서 무용을 배우고 집에서 가까운 광역시의 대학교 무용과를 다녔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서울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랑이를 처음 만났을 때 서울 사람이라는 이유로 참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들도 저에게 예랑이가 TV에서 나오는 말 쓴다고 하며 좋아했고요. 예랑이는 정말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이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랑과 만나고 얘랑은 2달 뒤에 전역을 하고 서울로 가서 살게 되어 저와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장거리 연애 후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며 서울에서 원룸을 얻어 얘랑과 계속 연애를 해왔습니다. 얘랑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저희 둘 다 30이 넘으면서 양가 부모님이 결혼 얘기를 하셔서 저랑 얘랑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건가 보다 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기 훨씬 전부터 얘랑 어머니는 저를 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결혼하기로 확실히 얘기가 된 후에나 신랑 될 사람 집에 인사를 드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찾아뵙지 않았거든요. 얘랑이 말로는 제가 인사를 오지 않는다고 얘랑이 어머니가 서운해 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저희 아빠의 말을 따르며 얘랑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랑은 휴가 때 몇 번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얘랑이 데리고 간다고 연락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섭섭함을 느낄 정도로 무심하게 그러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얘랑이와 함께 저희 집에 갔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그다지 반기지도 않고 좀 무심하게 얘랑이를 대했어요. 저도 얘랑이도 저희 부모님의 무심함에 좀 무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얘랑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얘랑이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서운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아빠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가 아니면 남자 집에 인사 가는 거 아니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계속 얘랑이 부모님께 인사를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결혼 얘기가 오가고 얘랑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러 갔어요. 선물을 준비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뵈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머님은 저에게 여지껏 뭐 그리 비싸게 굴면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저희 아빠가 하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랑이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는 너네 아빠가 시골 무지랭이라서 그런 거 많이 따지시나 보다. 요즘 애들은 사귀기 시작하면서 부모한테 인사를 시키고 허락받고 사귀기도 한다던데
시골분이라서 모르시나 보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시골 무지랭이? 우리 아빠가? 예랑이 어머니의 이 멘트에 꽂혀서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어머니의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그저 건성으로 대답만 했습니다. 대충 그날 어머님의 말씀은 예랑이네 집은 아버님이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이고 노후 자금 정도 있으니까 결혼에 대한 지원을 못 해준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무지랭이 발언에 무슨 정신으로 예랑이 집에 있다가 나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랑이와 그날 엄청 싸웠습니다. 우리 아빠가 시골 무지랭이냐고. 니네 집은 뭐 그리 잘났냐고. 제가 화내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예랑이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제가 화내는 걸 잘 받아줘서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화가 전부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죠. 고향 친구들은 저에게 예랑이 엄마가 서울 살아서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소를 3,000마리를 키우려면 그 땅값만도 해도 얼마인데 저희 집을 뭘로 보고 어머니가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저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예랑이와 10년 가까이 되는 연애 기간이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얘기를 부모님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소화불량이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며칠 뒤에 상견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오신다고 하셔서 상견례 장소는 서울이 될 거고요. 상견례에서 또 어머니가 무례를 저지르면 그 자리에서 다 엎어버릴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기에는 예랑이와 추억이 너무 많고 착한 예랑이 같은 남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어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어요. 예랑이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신나서 결혼에 들떠 있고요. 제 고민 여기에 적고 나니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좋은 생각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이 있을까 해서 들어와 봤는데 다행히 있어서 후기 올립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고 저희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 중이고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끔은 뇌를 거치지 않고 하시는 말실수가 가끔은 있지만 그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시고요. 아버님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만나시면 아버님은 그러세요. 아가, 너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놈과 결혼을 했니? 네가 내 딸이면 저런 놈한테 절대 못 줬을 텐데.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기분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제 말만 들으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친오빠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오빠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상견례에서 우리 집 있는 척을 좀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기가 죽으면 결혼을 예정대로 하고 그래도 무대뽀로 나오거나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결혼 접고 헤어지라고 오빠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오빠에게 알겠다고 했어요. 상견례 날이 되고 저희 부모님과 오빠네 부부, 신랑 부모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제가 예약했던 가든 주차장에서 저희 가족과 신랑네 가족이 함께 주차를 했대요. 저는 그날 제가 혼자 살던 집에서 그 자리로 갔기 때문에 못 봐서 나중에 오빠한테 들었는데 신랑네 가족이 오빠 차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비싼 외제차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니는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에 우리 오빠에게 무슨 사업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오빠는 그냥 지방의 작은 회사 다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외제차를 타냐고 어머니께서 물어봤어요. 오빠가 대답하기는 창피하지만 부모님이 사주신 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어서 저희 오빠가 얘기하기를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소목장을 운영하시는 데다가 가지고 있는 땅도 어느 정도 있는데 소를 3,000마리를 키우는 집이면 여느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큰 사업체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오빠는 아빠와 비교되게 별 능력이 없어서 작은 회사 다니고 있지만 부모님을 잘 둔 덕에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집 규모가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던 신랑도
신랑 부모님과 함께 놀라더군요. 어머님은 사돈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평범한 분인 줄 알았지 재산이 많은 분인 줄 몰랐다며 몰라 배워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럼 뭐예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저랑 오빠한테 재산 하나도 안 물려주시고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신다는데요. 벌써 아빠는 돌아가시고 나면 후원하시던 고아원에 전재산 기부하기로 계약서도 쓰고 유언장도 다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저와 오빠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희 말에 어머님이 어떻게 나오시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주말에 봉사활동을 엄청 다니시고 소녀가장을 꾸준히 후원하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날 저희 결혼에 대한 얘기는 얼마 안 하시고 시어머니의 봉사활동과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후원 등에 대한 얘기만 듣다가 나왔네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정말 반전이었어요. 상견례가 있고 나서 무리 없이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외가에 가서 시이모님들을 만나 뵙고 나서야 어머니의 막말에 가까운 무지랭이 발언이 전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이모님들과 외삼촌들은 전부 다 욕도 잘하시고 과격한 표현도 잘 쓰시더라고요. 얘기 도중에 이모님들은 "칠하러네, 얘 엠병을" 이 단어를 많이 쓰셨었는데 제 고향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 생소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모님들은 얘기하실 때 자기 자제분들, 특히 딸을 얘기할 때 꼭 이름 뒤에 연자를 붙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모님 딸이 성이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성인연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몇 번을 뵙고 나니 시이모님들 다들 정도 많고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시이모님들은 저희 결혼식 때 축의금도 엄청난 금액들을 하셨고요. 시외가 분들을 만나 뵙고 나서야 저희 어머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빠를 시골 사는 무지랭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한 제 마음속의 앙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런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라 표현이 과격하신 분이실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신랑이 왜 그리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었겠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었겠죠. 지금은 제가 신랑이 무슨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신랑한테 "이 엠병을" 이래요. 그럼 신랑은 저한테 자기 엄마 같다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제가 또 그래요. "치라러네" 이렇게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보고 배울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만 이모님들 말투 흉내내면서 재밌게 살려고요. 저희 친오빠가 저 결혼하고 나서 전화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 때문에 아빠가 진짜로 전재산 사회에 환원하면 책임지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내 책임이냐? 오빠의 아이디어였지 않냐? 진짜 그렇게 되면 오빠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뭐 아빠가 전재산 진짜로 사회에 환원한다 해도 저는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새언니랑 신랑의 의견은 다르려나요? 제가 처음에 글 올렸을 때 제 편 들어주시면서 함께 시어머니 욕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했던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도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오해해서 칼을 갈고 있을 때였으니 당연한 거겠죠. 제가 시어머니를 오해해서 어머니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렇게 글을 올렸으니 읽으시는 분들도 저희 어머니를 오해하셨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요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답니다. 어머니의 무지랭이 발언으로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신랑과 헤어졌다면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소녀가장을 후원도 하시는 정 많은 시어머니를 저는 평생 개념 없이 막말이나 하는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장난칠 때나 "옌병을 지랄하네" 이런 말 쓰고 회사에서나 바깥에서는 최대한 말실수 안 하고 예쁜 말투로 같은 뜻이라도 예쁜 단어들을 골라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처음에 글 올렸을 때부터 지금 올리는 후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분과 파혼을 하실 뻔했는데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알콩달콩 즐거운 신혼생활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